제가 너무 존경하고요. 저는 사실은 불교는 아닌데 지금 불교를 제가 가질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네. 네. 스님 다른 거는 제가 스님 말씀 많이 들었고요. 저는 애가 셋이에요. 고등학생 2명, 중학생 1명인데요. 네. 공부를 너무 못해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미래를 제가 지금 어떻게 부모로서 이끌어 가야 될지 정말 너무 난감하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되게 살았는데 아이들은 정말 저의 뜻을 많이 몰라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집어서 스님이 저한테 어떤 걸 말씀해 주길 원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부모로서 어떻게 태도를 가지고 아이들을 앞으로 이끌어 가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자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어요? 중간 했어요? 아니요, 못했어요? 저는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는데 네. 저는 오남매 맞이였고 저는 강원도 태백에서 예. 자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강부셨기 때문에 네. 부모님 고생하는 거를 늘 옆에서 봐서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고 제 성의껏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부모로서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게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공부를 너무 안 하고 제가 공부로 성공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니, 그리고 어쨌든 공부를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잘했냐고. 네, 상위권이었어요. 전교 1등은 아니었지만 상위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서 상위권은 서울 오면 어떻게 될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이들이 공부를 상위권 한다, 학교에서 상위권 한다 하는 것을 하고 싶으면 애들을 데리고 태백에, 강원도로 이사를 가면 돼요. 그러면 아마 상위권에 다 들어올 거예요, 자기 애들. 자기도 네. 그때 만약에 서울에 여기 이런 동대문이든 이런 서울의 중앙으로 전학을 왔으면 하위권이지 않겠나 싶은데. 아니 스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 아이가 전교에 몇 등을 상위권을 원하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아이들이 학생의 본분일 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지금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건 나중에 어른이 돼서 성인이 됐을 때도 네. 자기가 어떤 직장이나 그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사실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앞으로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어떤 어드바이스를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짝. 그러면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긴 해요? 네, 일어나요. 학교는 가요? 예, 열심히. 그럼 밥도 먹고요? 밥은 제가 그냥 억지로 떠먹여요. 예. 그 정도면 다 하잖아요. 여기 지금 학교 안 가는 아이들 때문에 얼마나 골치 아픈데요. 그리고 학교 가서 다른 애 두들겨 패가지고 그래서 지금 경찰에 불려가고 그런 적 많이 있었어요? 아들아이는 아주 심하진 않는데 살짝 좀 그 경계선까지 갈 뻔했습니다. 갈 뻔했지. 넘었어요? 넘어서기 전에 제가 정말 눈물로 호소했죠. 그러니까 아이가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네. 그 아침에 일찍 아침에 일어나고 학교 제 시간에 가고 학교 가서 학교 다니다 보면 저희들도 학교 다닐 때 보면 극장 가지 말았는데 극장 가서 정학 먹고 머리 짧게 깎아라는데 길게 깎아가지고 머리에 고속도로 내고 담배 피지 말았는데 피고 소풍 가서 술 먹지 말았는데 술 먹다 걸리고 그래서 정학 먹고 이랬는데 요즘 보면 걔들이 이 친구들 보면 대학 교수도 하고 지역에 시장도 하고 학교 선생님도 하고 또 우리 뒷집에 공부도 별로 못했는데 지금 엄청나게 사업을 해가 돈을 벌어가지고 시골에 막 별장도 짓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학생으로서 본분을 다 안 한다는데 자기도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가 그렇게 막 하고 싶어서 죽을 정도였어요. 억지로 했어요. 저는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지만 좋아했어요. 근데 요즘 애들이 공부를 좋아한대요, 안 한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아버지가 공부를 못하게 했어요.
일하라고. 스님하고 저하고는 조금 세대가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데 공부를 하면 몰래 하면 재미가 억수로 있어요. 아, 그러면 하지 말으라 그럴까요? 그래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뭐가 힘들었냐면 일 안 하는 게 힘들었어요. 일하라는 거. 그저 일만 하라 그래요. 그래서 집에서 집 나가고 도망가고 하는 게 다 일하라기 때문에 도망가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공부하라는 게 우리 어릴 때 일하는 것만큼 부담스러워서 애들이 집을 나가고 공부를 하고 그래요. 우리 어릴 때 일하라 그러면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어떤 아이들은 지게 지고 산에 가가지고 지게를 일부러 가지를 부러뜨려 가지고 애가 일 안 하고 돌아오고 이러거든요. 그런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지금 질문자의 아이들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요. 예. 그러면 그냥 지금 살아온 대로 그냥 살면 될까요? 자기가 볼 때 애들 아까 공부 못하는 거 얘기해서 제가 공부라는 거는 전교에서 1등 하는 아이만 전국적으로 모아서 한 반을 편성해 놓으면 꽁지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전국에서 꽁지 하는 애만 모여가 한 반을 편성해 놓으면 1등 나올까 안 나올까? 네. 그래서 1등 있냐 꽁지 있냐 하는 거는 그게 별로 중요 안 하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첫째, 그래서 제가 자기 어디 다녔나 물어보니 강원도 다녔다 그래요. 그죠? 강원도서 상위권에 있었다고 자기가 서울의 하위권에 있는 자기 애보다 자기 중학교 때 지금 자기 중학교 다니는 아이보다 공부 잘했다는 아무런 보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그건 공부는 문제가 안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애가 본분을 다 안 한다 그랬는데 아침에 일어나고 학교 가고 큰 사고 쳐가지고 변상하고 감옥 안 가고 하는 정도면 학생으로서 본분을 잘 하는 거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아니요, 문제라기보다요. 그냥 제가 부모로서 네. 제대로 뭔가 도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자기 밥 먹여줘요, 안 먹여줘요? 밥을 먹여주죠. 옷 입혀줘요, 안 입혀줘요? 네, 그럼 재워주죠. 네, 그럼 자기 부모로서 충분히 다 하는 거예요. 자기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자기도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자식도 잘못한 거 없어요. 그만할 때 공부하기 싫은 게 지극히 정상이고 또 공부하기 싫어도 그만할 땐 또 싫어도 억지로라도 좀 해야 되는 게 또 미래를 위해서 좋은 거고 또 그때 공부 좀 못한다고 반드시 나중에 인생이 나쁘다는 그런 법칙도 없고 그때 공부 잘한다고 반드시 미래에 좋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자식한테 잘 하시고 계시고 애들 밥 먹여주고 옷 입히고 잠재워주면 잘하고 계시는 거고 아이들도 내가 봤을 때 막 그렇게 학교 다니고 공부가 좀 처지기도 하고 그래도 특별히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나보다 자기는 엄마 그래도 잘해줘요 못 해줘요? 스님이 해주는 것보다 자기 잘해줘요 못 해줘요? 그 잘해준다는 그런 의미가 스님은 되게 지금 객관적인 입장인데 저는 부모다 보니까 내가 이 부분을 해주면서도 사실은요 내가 이걸 해 마라 이렇게 고민하면서 해주는 것도 되게 많아요. 왜냐?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아이를 생각해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집착으로 하지. 자기가 진짜 아이를 미안하니까 생각한다면 부모로서 미안하니까 그게 자식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끊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자기 고쳐야 돼, 애 고쳐야 돼. 네, 제가 고쳐야죠. 근데 참 제가 지금 스님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그런 부분이에요. 제가 아이들한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성적도 그렇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뭔가를 많이 못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어떻게 부모로서 처신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두 가지가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는 애들 공부 못한다고 애들 나무래고 하나는 자기 제대로 뒷바라지 못 해준다고 자기 나무래고 그래서 두 가지 다 자기가 생각을 잘못해서 자기 학대하고 애 학대한다 이거야. 그래서 제가 스님이 애들 밥 먹여준다 하니까 당신 문제 없다. 애들 학교 다닌다니까 애들도 문제 없다. 그러니 자기가 부모로서 잘하고 있다고 긍정심을 갖고 우리 애도 괜찮다고 긍정심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부모가 그렇게 자식도 부모가 제 자식을 못 믿어 하는데 그 자식이 어디 가서 남한테 신뢰를 받겠으며 자기 스스로 내가 애한테 못 해준다. 부모가 제대로 못 대바르지 해주는 부모는 나쁜 사람이잖아. 그럼 자기도 나쁜 사람이잖아. 자기가 나쁜 사람이면 나쁜 사람을 엄마로 둔 애가 어떻게 훌륭하게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물질 문제도 아니고 자기가 지금 열등의식과 피해의식과 동시에 세상에 대한 이런 자기 삶 처지에 대한 한탄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이들 건강에 안 좋다 이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그런 의미가 이렇게 있어요. 기도를 네. 하세요. 만약 교회를 다니든 절을 다니든 절에 다닌다면 절을 하면서 부처님 우리 아이 학교 잘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 잘 다니고 있다 이것만 하라니까. 학교 잘 다녀요 안 다녀요? 네, 학교는 열심히 예. 잘 다녀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생각해요. 당신 아이 어때요? 스님요 우리 아이는요 꽁지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애는요 공부 못해요. 왜 꽁지하나? 예. 그런데 학교는 잘 다닙니다. 그러면 이 엄마가 애는 공부는 꽁지할지 몰라도 학교는 잘 다닌다는 것은 자기 아이에 대해서 긍정적이요 부정적이요? 긍정적이죠. 애 꼴떡합니다. 공부 못해요. 이거는 아이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자기는 지금 애 제대로 못 대봐진다고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그러니까 애도 문제도 아니고 자기도 문제니까 자기 사고가 부정적이라는 게 문제예요. 부정적. 그걸 긍정적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은 항상 어떻게 했냐. 아이고 그래도 안 죽고 사라져서 고맙다. 학교만 다녀줘서 고맙다. 아이고 자기 지금 애들 감옥에 가거나 만약 교통사고 나서 무슨 죽거나 하면 자기 울까 안 울까? 공부가 문제 되나 안 되나? 안 되겠지. 그러니까 아이고 학교 가주는 것에도 고맙다. 마음을 이렇게 내서 아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기 부모가 탄광액이 있으면서 자기한테 해준 거 하고 지금 자기가 애들한테 해준 거 보면 누가 잘해요? 제가 잘하죠. 그래. 근데 왜 그래? 그 안 해준 부모 밑에서 저 정도로 자랐는데 자기 자식 문제 없어. 잘하고 있어. 알았죠? 네, 자, 감사합니다. 저도 잘하고 있다. 자기한테도 그래요. 마이크 쥐고 마이크 입에 대고 제 따라 하세요. 네네. 저도 잘하고 있습니다. 네, 스님 말씀 많이. 아니 딴 얘기 하지 말고 저도 잘하고 있습니다. 이래봐요. 네, 저도 잘하고 있습니다. 좋은 엄마입니다. 좋은 엄마입니다. 네. 해결됐어요. 네.